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돼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여기는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 문정동에 와 있습니다. 문정동 같은 경우는 송파구의 지역지구에 속해져 있고 근처에 이제 법원이라든지 많은 지산 그리고 일자리가 되게 풍부한 곳이어서 임차 수요도 되게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현장은 한두 달 전에 신축이 된 따끈따끈한 현장에 와 있는데요. 저희 건축주님하고 시공사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님하고 시공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사무소 원 그리고 원 종합건설사의 대표 권세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슬리 건축주 훈이 아빠입니다. 네. 건물 이름이 해슬리인데 해슬리라고 하시던 뜻이 있을까요? 해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에 대한 그 리조트 이름이 해슬리여서 그 해슬리의 이름을 좀 벤치마킹 했습니다. 리조트처럼 좀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정확하십니다. 네. 간판도 너무 세련되게 좀 건물과 다 조화롭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은데요. 우선 여기가 이제 문정동이지 않습니까? 여기 문정동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되게 문정역하고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번 걸어보면 한 5분, 6분 정도 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쇼핑 중심가가 있습니다. 로데오 상가가 있어가지고 중심가에서부터 한 2, 3분 정도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특히 문정역 앞에는 그 법조타운이나 지산센터,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 있어서 젊은 유동층 인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이제 향후에 이제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서도 지역지구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해서 향후에 더욱더 많이 이제 발전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신축하기 전에 사실은 문정동을 봤지만 그 전에 뭐 강동구도 보고 여러 군데 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첫 번째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사항은 이 송파구 문정동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잠재 가치력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두 번째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가 젊은 유동 인구에 대한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룸 수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동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게 문정동에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급매물이 나와서 바로 저희가 테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아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했습니다. 1년 전쯤에 매물을 접했던 것 같은데 요 매물에 눈독 들이는 분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빠르게 결정을 했던 부분에서 좋은 물건은 어떻게든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되는 게 관건이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존에서 서포트나 지원, 어드바이스 해주셔가지고요. 저희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좋은 물건을 잘 테이크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물의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데 토지는 전체 몇 평인가요? 토지는 51.5평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총 4개층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층에 4세대, 3층에 4세대, 4층에 복층 포함 4세대에서 총 12가구. 그러면 상가 1개 호실하고 원룸 12개 호실, 이게 4층 이제 복층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관을 볼 때 이게 수려한데 공전에서 저희가 신축을 거의 50케이스 이상 했는데 이 신축한 현장 중에서도 손에 꼽히게 외관이 예쁜 곳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건축주님하고 시공사 대표님이 앙상블을 잘 이루어서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님께서 사실은 외관의 어떤 아웃라인을 좀 잘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외관을 잡았을 때 정말 내가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철학 또는 디자인의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주택처럼 보이지 말자. 흔히 우리가 얘기한 빌딩처럼 보이자는 게 처음에 큰 목표였고요. 보시다시피 커튼홀이나 알루미늄 창호, 그 다음에 톤을 얇게 가서 톤과 그 다음에 그 메스감을 정갈하게 맞춘 게, 그리고 많이 절제한 게 이번 현장의 컨셉이다. 네. 진짜 이게 보면 외관이 되게 단아하면서도 모던하면서도 제가 좋은 말을 다 꺼내게 만들 정도의 어떤 예쁜 모습이고요. 그 시공사에서도 되게
고생해 주셔서 아웃라인 잡았지만 사실은 이제 건축주님께서 되게 고민하신 부분도 많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외장재를 선택할 때 스타코를 해야 될지 농브릭 타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석재를 해야 될지 최종까지도 되게 고심을 했고 농브릭 타일로도 결정이 바꾸고 외관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외관의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실제 이 신축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다양한 임장, 그 다음에 신축 사업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축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먼저 파악하는 거에 주력을 좀 했었고요. 어쨌든 그 모던하면서 트렌디한 감성을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장재로 스토리나 어떤 롱브릭이나 여러 가지 외장재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최종에는 이 두라스텍에서 나온 그 롱브릭의 타입, 그 도브 화이트 타입으로 결정한 게 어떻게 보면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었던 선택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이제 시공사 대표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은 스토어로 이렇게 다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뀌는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고민을 빨리 해주신 것도 되게 자재가 바뀌더라도 제가 어쨌든 경험이 많고 네. 설계 쪽으로 좀 특화된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예쁘게 나와서 사실 저도 결과물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되게 세련되게 잘 나왔다라고 처음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있고 1층 상가 부분도 다른 데랑 좀 특이하게 가맹 구조여서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 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련돼요. 다른 데 같은 기둥이 보이니까 둔탁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원주택과 상가형 건물, 필로티형 건물을 보면 다리가 얇아 보이는 구조적으로 볼 때 조형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창틀을 이렇게 감아드리면 마치 이렇게 없는 것처럼. 네. 없는 것처럼 몸통이 다 내려가 있는 것처럼 네. 보여서 그래서 건물이 훨씬 더 안정적이게 보이는 시인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1층도 군더더기 없고 정말 이 건물의 컨셉이 심플 그 자체고 봤을 때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고 되게 조화롭게 잘 돼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보틀렉은 철거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철거 시간이랑 동일하게 공사 기간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철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 현장이 왜 어려웠나요? 먼저 있던 건물이 그 지하 포함해서 총 4개층 건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 심의란 걸 받게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한 번에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업체를 통해서 딱 한 번에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 심의 받은 내역서대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도합 3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속도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신의 한 수는 감리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감리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리 건축사분께서 이제 지정이 되시면 그분도 직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철거 계획서대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철거 계획서대로 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매일 저희가 나와서 계획서와 안전을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다. 그 믿음을 드리니 건축사분도 굉장히 마음을 그때부터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잘 하겠구나. 그 믿음을 드린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창호랑 커튼월인데 창호에 대한 설명을 또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창호가 사실은 되게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같이 이제 시공사랑 협의하면서 고르시면서 창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창호가 어떻게 보면 건물의 얼굴인데요. 저희가 보통 롱브릭 형태에 대한 신축 건물이 특히 화이트 톤에 대한 롱브릭 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블랙 톤에 대한 창호가 보통들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희는 교과서처럼 돼 조금 있죠. 파격적으로 네. 이 화이트 톤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던하면서 흔치 않은 저희만의 어떤 조형미를 갖고 있는 건축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약간 실버 톤에 대한 창호를 선택하게 됐고요. 정면부는 실버 톤에 대한 시스템 창호 포함해서 굉장히 좀 아름답게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게 과연 어울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회색 톤과 어떤 화이트 톤의 롱브릭과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 대표님께서는 이제 건축주님의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구현하는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포인트 보신 부분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색상을 많이 제한하자는 게 요번에 목표였거든요. 네. 화이트 톤, 실버, 블랙, 지금 어떻게 보면 무채색인데 색상을 제한하고 그 색상에 대해서 최대한 맞추는 게 집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외관적인 부분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내부 이제 공용 공간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시면서 건축주님하고 시공사 대표님하고 더 말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상가 먼저 한번 들어가서 상가 내부를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전체적으로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네, 평수로 따지면 한 약 25평 정도 되는 구성입니다. 진짜 넓고 좋네요. 화장실 내부 구성을 보면 되게 이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변기만 두고 가운데에 이쁘게 이제 세면대를 뒀는데 이렇게 하신 거는 어느 분 아이디어신가요? 제 아이디어인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세면대와 변기를 같이 놓을 수 없는 이제 면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세면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세면대에 독특한 약간 디자인을 줘서 고급스럽게 만들고 양변기대를 나눠놨기 때문에 남녀 구별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진짜 가운데 정말 요 스타일이 되게 이쁘거든요.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제안하시고 고르셨잖아요. 이 스타일을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카페를 다녀보니까 약간은 우드톤에 대한 고풍스러운 어떤 그런 중간의 세면대 느낌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배치마킹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런 부분에 이제 뒤쪽에 타일을 붙이고 그 거울을 우드톤으로 이렇게 한 게 되게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세입자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굉장히 좋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쪽에 진짜 딱 멋지게 이제 주택의 현관은 되게 이제 이런 것도 좋은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근생 같은 경우는 전면에서 들어오고 이제 2층부터는 주택인데 이걸 따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대 분리를 딱 해서 동선을 분리한 부분도 되게 인상 깊은 디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조명도 이렇게 벽부등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누구 아이디어신가요? 이건 이제 제 아이디어긴 한데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골조 이전 단계부터 구획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대한 에비뉴 느낌이 나게 본인이 이제 걸어갈 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획해본 겁니다. 네. 그리고 바닥 석재는 어떤 건가요? 바닥재는? 네, 이것은 현재 마천석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석재가 아니고 타일로 시공을 그렇습니다. 한 거죠. 바닥에 미끄럼 방지도 되고 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쪽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보실까요? 우편함도 이렇게 정말 딱 매립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또 우편함 밑에 이렇게 등이 있어서 확인하기도 좋게 만든 부분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내부에 들어왔는데 내부 느낌도 외부랑 크게 차이 없이 되게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인데요. 현관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쪽은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복도 디자인과 내부 엘리베이터부터 홀까지 건축주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외부처럼 주택 같지 않은 느낌, 해슬리의 그 리조트 같은 느낌 그렇게 구획하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게 엘리베이터 이름이 뭔가요? 그 오티스사의 메탈 그레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메탈 그레이. 이거 되게 고급스럽네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엘리베이터 색이랑 사실은 이제 외벽 색이랑 그 바닥재 색이랑 다 되게 조화가 되게 이루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 장애인 엘베라서 정말 이제 공용이 되게 개방감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네요. 그리고 설계 구성상이 이렇게 돌림 계단으로 하니까 구성을 되게 좀 효율적으로 좀 뽑았다라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런 복도나 이런 내부 공용 공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벽이거든요. 이 벽에 대한 자재의 이름이 뭐고
또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거를 건축주님하고 시공사 대표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거는 어떤 재질인가요? 네, 이것은 이제 실내에 뿌리는 이제 스타코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재보다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야지 이렇게 평활도하고 예, 좋은 느낌이 나는데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건축주님께서 만족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서서 우리 권세훈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스타코 기법이라는 게 요즘에 멋진 카페나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어떤 그 원료나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특성보다는 도색 작업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상 저희가 이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트라이 앤 에러를 조금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좀 과정을 몇 번 겪어서 이렇게 그 만드니까요 훨씬 더 고풍스럽고 그 외관에서 우리가 그 강조하고자 싶었던 그 화이트와 실버의 대한 그런 라임을 또 살릴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번 갈아엎었나요? 2번 갈아엎었나요? 네 번이요. 예, 3번 정도 이렇게 갈아엎었는데 저는 사실은 시공사 대표님께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많은 시공사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미 다 시공한 걸 어떡하냐라고 이제 그렇게 되게 많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표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하지 못한다 힘드시지만 다른 형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작업해서 결국엔 결과물이 만족되기까지 해주신 부분은 장인 정신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시공사 대표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권 대표님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 드롭하는 그리고 다시 하는 어떤 그런 장인 정신을 갖고 계신 대표님이어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건축주인 저희가 좀 고마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건물이 싸구려가 되면 안 되고 내 건물이 훨씬 더 다른 데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뭐 진짜 어떤 가치관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세대 내부에서 저는 심플이라는 그 우리의 컨셉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역장에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깔끔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숨은 공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열면 여기가 보시면 보일러 공간이에요. 이런 거를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티가 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내신 것도 되게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티가 나지 않게 하신 부분은 어떻게 좀 계획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전 현장도 그 보일러를 그 공용 공간 안에 넣어서 세대 내에서 보일러실이 보일러실이 없게끔 했는데 항상 같은 것만 계속 내다 보면 발전이 없거든요. 매일 똑같은 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보일러실도 약간 진일보화 할 수 있는 우리가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스타코 기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짓고 절제하면서 졌을 때 이 히든 도어를 만들어낸 것도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대충 만들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부분에서는 전 디테일을 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축의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 그렇죠. 예, 바로 어쨌든 이런 히든 도어를 만들어서 건물 내부에 대한 조잡성을 없앴다라는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저는 권 대표님을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위에 보통은 이렇게 목공까지 짜서 올려주지 않거든요. 위에 이제 보면 이렇게 목공을 짰는데 목공을 짠 이유가 뭔가요? 이 지금 목공 짠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배관이 있어요. 지금 배관들을 저기다 매립하지 않고 나중에 그 배관들이 하자가 나더라도 고칠 수 있게 했는데 그곳을 이렇게 목공으로 짬으로써 등도 배치해서 그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배관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거는 보통 벽석이나 천장에 매립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 보수가 어려운데 노출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목공으로 잡고 그 자체를 이제 또 매입 등을 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내부 공간 너무 보고 싶은데 언제 보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내부도 정말 너무 이쁘거든요. 건축주님이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신구선 대표님도 고민을 다 많이 해주신 그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 내부에 들어왔는데 정말 그 가구도 되게 이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성도 되게 공간감도 있게 원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모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그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의 컨셉은 뭔가요? 지금 인테리어의 컨셉도 우리 외장하고 똑같이 최대한 주택 같지 않게 고급 레지던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것은 지금 사실상 평수가 작은 원룸인데 약간 1.5룸처럼 보이게 하도록 그 창문을 원룸에 2개소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환기에도 좋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1.5룸을 나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벽을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간살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구분은 되면서 좀 심플하고 정제된 느낌. 예, 그런 절제된 느낌이 이제 여기서도 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주님께서 내부를 인테리어 할 때 난 이거 하나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어떠신 부분이실까요? 이 좁은 공간 내에 이 젊은 MZ 세대들이 요구하는 감성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냐. 결국은 모든 게 건축이 핵심은 설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분리형 원룸 구조에 대한 설계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 부분을 우리 권 대표님과 많은 고민을 어려웠지만은 그 공존 원종합건설 그다음에 저희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 어쨌든 좋은 작품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통은 에어컨을 단차를 내려서 거기에 대해 간접을 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깔끔하게 마감을 하고 1.5룸에 분리를 하면서 이 공간을 두고 여기다가 이제 간접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입등을 넣었는데 이 조명에서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였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조명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다 매립등하고 간접 조명으로만 구획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장 단차 같은 경우에는 우물 천장이 아닌 역우물 천장식으로 해서 좀 다르게 이번엔 표현한 겁니다. 역우물 천장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창 바깥쪽을 파는 거고요.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역우물 천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간접등 배치하기도 좋고 아주 괜찮은 방식 같습니다. 도어에 되게 심플하고 슬림하게 했거든요.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최신 고급 주택에서는 이렇게 채용하기는 하는데 원룸에서는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는 형태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공임이라는 게 좀 더 들지 않나요? 조금 더 들 수는 있는데 애시당초 골조 단계에서부터 구획을 하고 하면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세부적으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인조 대리석 부분이나 이 문도 보시면 다른 화장실 천장 화장실 문보다 더 높습니다. 화장실도 생각보다 되게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서는 화장실이 되게 크거든요. 화장실을 일부러 이렇게 빼신 건가요? 지난 몇 번의 그 건축 경험으로 봐서 그 원룸의 적절한 사이즈가 얼마일까를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공정과의 3번째 작업인데 3번째 작업을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그 세입자들이 주셨던 피드백들이 있어요. 그 피드백을 받고 최적의 안이 나온 게 지금 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사실 화장실이 너무 크면 또 세대 내부 공간이 또 침해받으니까 적절한 어떤 황금 비율을 찾으셨다 그렇게 보면 되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이제 젠다이 다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조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이렇게 한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적으로 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후면부의 배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젠다이 위에 뭐 샴푸라든지 위생용품들을 올려놓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저희도 전에는 졸리컷을 했었었는데 서로 그 조인트 부분에서 깨짐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타일하고
대리석 가구를 정확하게 색상 매치업을 잘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졸리꽃으로 많이 해서 따서 맞추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그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평평하게 해서 되게 위화감 없이 딱 잘 맞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신미성과 사용성과 그 유지관리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에 대해서 그 건축주분께서 저에게 이름을 해줘서 네. 원톤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게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축주님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또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는 되게 잘 챙기시는데 또 과감하게 시공사의 아이디어를 인정할 때는 또 협의 받아들이고 때로는 말다툼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의견차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 결론을 찾아서 간 부분이 되게 저는 인상이 되게 깊었거든요. 시공사 겪으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뭐 인테리어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제가 느끼는 시공사의 어떤 그 역량은 업에 대한 전문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는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 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 기반으로 그걸 표출하는 거에 대한 영역은 저희 건축주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존 포함해서 사소한 어떤 의사결정 하나 발주할 때 모든 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이 팀 자체에 대한 그라운드 룰이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신축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공존과 그다음에 원종합건설과 저희의 어떤 팀워크가 생명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호실 왔는데 여기 한 7평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는 6.7평입니다. 6.7평 정도. 그러니까 거의 약 7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아까 호실보다 한 평 남짓 안 되게 큰데 정말 개방감이 훨씬 더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소방관 진입창이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소방관 진입창 쪽이 그냥 계단실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외부 디자인에서 커튼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실내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으로 풀린 거거든요. 소방관 진입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상 진입창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외부 디자인은 커튼월로 잡고 내부에서는 벤치 의자처럼 이렇게 구현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차이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나 올렸다고 되게 인테리어 완성 같은 느낌까지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위에 올리겠다는 생각은? 이거를 디자인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맨 처음에 접근하진 않았고요. 네. 비교적 공간이 넓은데 저걸 저렇게 그 무의미하게 요 장소를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는 뭐래도 젠다이 같은 것들을 하나 붙여가지고 넣으면 포인트도 살고 네. 그다음에 공간 활용도에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원종합건설에서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안을 또 되게 좋게 또 생각을 해주신 바람에 굉장히 이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건축주님 내시고 그런 부분의 실행은 또 그 시공사에서 해서 좋게 잘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창측에 또 다른 활용도를 만든 좋은 사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층 복층 건데 여기는 진짜 되게 넓고 쾌적하네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방관 진입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있게 만들었고 정말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던 게 바닥재거든요. 예, 이 바닥재 이거는 누가 고르신 건가요? 예, 우리 그 건축주 분께서 고르시긴 했는데, 네네. 제가 샘플을 드릴 때 일반 그 데코 타일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엘사에서 나온 지금 최신 트렌드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닥재도 고급 사무실이나 그런 근생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아예 드렸을 때부터 이 제품 내에서 고를 수 있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하는데 만족하시나요? 예. 일단은 이 블럭 자체가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조잡성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화사해가지고 굉장히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사하기도 하고 살짝 너무 하얗면 둥둥 떠 보이는데 살짝 좀 톤이
다운돼서 좀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 언뜻 보면 대리석 바닥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엄청 고급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이게 데코 타일이야? 할 정도로 되게 구현을 되게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락을 되게 궁금해 할 것 같은데 다락에서도 좀 말씀드려야 될 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어떤 재질로 지금 만든 건가요? 참나무 오크 재질로 된 집속목을 썼습니다. 네.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되게 고급스러운 부분도 있고 바닥은 그 콘크리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밑에는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합판 구조재하고 네. 목재 구조재로 만들어서 심플하게 잘 나오네요. 네, 그리고 창고까지도 같이 구현해서 그래서 창고도 이렇게 계단 자체가 심플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튼튼한 구조체로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의도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심미적인 관점에서도 되게 잘 된 다락 계단이고요. 사실은 이제 다락 계단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올라갈 때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공간은 또 적게 잡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다 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걸어 올라갔을 때도 단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 거 고려해서 계단 단높이를 좀 거기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맞죠? 그런 부분도 고려하셨나요? 제가 단독주택도 많이 건축을 해보다 보니까 적정한 이 계단판이 얼마인지 계단 높이가 얼마인지를 네. 계속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해본 결과 계단은 약 13개가 적당하고 계단의 길이는 3m가 적당하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현재 이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대망에 한번 다락으로 한번 가서 정말 작지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락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그 위화감 없이 충분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다락을 구성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 건 어떤 것일까요? 네, 저희가 그 다락을 구획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얼만큼 다락의 면적을 쓰느냐 그것이거든요. 현재 다락을 전체 4층의 바닥이라고 봤을 때 약 한 70% 정도 쓸 수 있게 그렇게 구획했습니다. 되게 스마트하게 구획을 했다고 생각드는 게 아래층에 뭐 4개 가구지만 다 각기 면적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이 좀 큰 데는 다락을 좀 작게 구획하고 아래쪽이 작은 데는 오히려 다락을 좀 더 맞춰서 좀 구획했다는 부분도 되게 사용성을 훨씬 더 높인 부분인데 그것도 고려의 사항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 수익에 있어서 그 편차가 크면 안 되거든요. 면적 맞추는 게 핵심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바깥에 정말 영농삭기로 돼서 이쁜데 한번 나가보실까요? 이제 밖에 나왔는데 너무 좋은 게 여기가 4개 세대인데 세대가 다 분할이 되고 이쪽은 또 영농삭기로 해서 내고 차단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영농삭기 개념이 아니고 그 철제 난간으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건축주님이 사실은 주장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기를 계획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원래 요즘에 신축 트렌드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 정면에 영농사키를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디자인 고안하는 상황에서 정면에 영농사키를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어쨌든 이 컨셉을 좀 살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고 마침 저희가 그 롱브릭 자재를 좀 많이 발주하고 남는 물량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물량을 갖고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요 베란다에 대한 난간 구조를 영농사키 구조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근데 요게 건물 바깥에서 봤을 때 우측면에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외부에서도 이제 영농사키 느낌 나서 이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내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철대 난간보다는 옆에랑 이렇게 차단된다는 느낌에서도 되게 좋고 온전하게 나의 공간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계획을 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부를 좀 다 소개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마칠 생각인데요. 신축 프로젝트라는 게 최소 1년, 2년 이상의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뭐 완공돼서 이제 끝났으니까 뭐 좋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에피소드나 많은 어떤 힘들었던 점도 있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매 순간 위기가 없었다라는 거는 그쵸, 말이 안 되고요.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공존, 그다음에 원종합건설, 그다음에 저희 건축주가 원팀이라는 생각 아래 자주 모여서 자주 소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24년도 여름에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공 과정에 뭐 크고 작은 어떤 난항들은 있었지만은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됐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신축 사업이 잘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통과 그다음에 팀워크가 생명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공사 대표님께도 여쭈고 싶은데 그 시공의 프로젝트를 이번에 그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존하고 건축주하고 이렇게 원팀이 돼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현장입니다. 건축주님이 이제 땅을 사고 지금 대환대출까지 굉장히 머리 아프고 저거 한 일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뭐냐면 나라도 머리 아프게 해드리지 말자. 네, 나라도 속 썩이지 말아야지. 그 생각으로 이렇게 더 많이 연구하고 만족하는 좋은 품질의 건물이 나와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수익성 분석 또는 수익성을 예측을 조금 해야 되는데, 과거 우리가 처음 공존과 처음 컨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시뮬레이션 안에서의 어떤 수익성과 지금 이제 이제 시공이 다 끝났고요. 이제 임대를 앞선 이 상황에서의 어떤 그 현 시황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존에 다시 한번 그 신뢰를 제가 갖게 됐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하니까 되게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제 정말 되게 장시간 이 건물을 봤는데 끝으로 저희 이제 주인공이신 건축주님께서 마지막 그 소감이라든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남 3구에 이 속해 있는 송파구 문정동에 이 건축주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뿌듯한 그런 부분을 느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만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해슬리는 우리 신축 이 시공은 여기서 이제 끝났지만 저희의 그 미래에 대한 부동산 사업은 지금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2의 제3의 해슬리를 공존과 원종합건설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두 분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 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좋은 얘기 많이 나눠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